예, 대전 119입니다. 나는 그거를 119에 사람들이 한다고. 119야! 해리! 기분 나쁜 욕설 전화부터 무차별 폭언 폭행까지 아무 이유 없는 시민들의 행동에 정작 구급대원들의 안전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멍이 들고 구급대원의 사명감마저 무너뜨리는 악성 민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환자가 소방당국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남성이 구급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한 건데요. 자신이 부주한 시민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한 119 여성 구급대원. 치료는 필요 없는데 때려 죽여버리려는 거야. 이후 구토와 어지럼증 증세를 보이다 끝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야, 네가 정했어?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가 정했어? 야, 내가 세금 50만 원 넘게 내. 그러다 갑자기 구급대원을 향해 있는 힘껏 가방을 던지는 남성.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고개를 떨굽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구조를 포함한 소방활동 방해 건수는 지난 2020년 244건에서 지난해에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삿대질하고 뭐 침 뱉으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폭행을 당했던 적도 있고 뭐 욕설은 비일비재하고요. 사고 현장에 출동을 했다 폭언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들의 수나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체 증거 같은 걸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데 발길질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빨리 병원에다 이송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차에다가 태웠어요. 근데 구급차에 경찰도 같이 동승을 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사이가 한 5분, 10분?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전 온몸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저 옆에 나란히 앉은 3명을 발로 다 찼거든요. 경찰분도 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피 나고 근데 제가 제일 안쪽이어서 머리를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안경도 벗겨지고 그래서 여기 뭐 상처도 나고 피도 나오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마치 콜택시를 부르듯이 구급차를 호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해 119 구급 출동은 약 350만 건, 출동 건수는 해마다 느는 반면 이송된 환자 인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신고나 비응급 신고 등 비양심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 현장에 가서 환자를 만났지만 병원 이송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송을 하지 않았다는 동의서를 받아요. 이제 거기다가 제가 환자 이름, 전화번호 적는 란이 있어서 적고 옆에 서명란에다가 이제 여기 서명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앞에 이름을 자기 글자로 적어야 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름은 그냥 제 글자로 적어도 상관없고 뒤에 서명란만 본인 서명이면 된다. 했는데 이제 제가 위조를 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기꺼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에게 왜 폭언 폭행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지는 상황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 소방관들의 어떤 그 대처들이 자신을 방해한다거나 혹은 괴롭힌다거나 라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출동대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집에 진입을 했을 때 집에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갈 뻔했다고 이렇게 애완동물 조심해서 출동하는 그런 매뉴얼도 없냐는 식의 저희가 환자 문진할 때 여러 가지 여쭤보는데 뭐 의사예요? 가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럴 거면 니네가 왜 119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이럴 거면 택시 불렀지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한 번의 폭행만으로도 상처가 큰데 일부 시민은 지속적 괴롭힘을 일삼기도 합니다. 과거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다시 해당 대원을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119 출동을 요구한 사례도 있는데요. 달 정도 있다가 출동
하고 나갔는데 이제 딱 그분이더라고요. 겁이 났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 출동 나갔던 그분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만약에 집에서 제가 뭐 쉬는 날 뭐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저는 그분을 못 봤는데 그분이 저를 볼 수 있잖아요. 애기 데리고 이렇게 나갔다가 만날까봐? 그러면은 좀 이긴 하죠.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이는 증거 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 폭행 사고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또한 민원 발생 시 원만한 타협을 요구하는 조직 분위기도 문제인데요. 저희 조직 내에서 처리하기에는 사실 좋은 쪽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쪽이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아요. 이제 대화를 좀 민원인하고 해보면서 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그냥 마음을 좀 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편이 오로지 돼주진 않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또다시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원에 안 당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냥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좀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악성 민원은 구급대원의 사기와 의욕을 걷고 나아가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자신의 어떤 그 요구라든지 좌절됐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분풀이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고. 악성 민원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전시 서구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이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립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화가 난 민원인이 여권을 내던집니다. 떨어진 여권을 공무원이 주워 살피던 순간 갑자기 이 직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말씀드린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민원을 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 충격이 있고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욕설은 기본, 폭력도 불사하던 민원인들은 이제 흉기 난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40대 남성이 공무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 2명이 다치고 사회복무요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행정복지센터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진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불만 민원 건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1,238만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정부 부처와 청지자체의 민원까지 더하면 공공부문 민원은 최소 2천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 봉사, 헌신의 상징으로 불리는 공무원. 헌법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그럼 얼마나 친절해야 하는 것일까요? 황당한 민원 제기에 해당 공무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는데요. 황당하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많죠.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100% 수용해야 한다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공기관은 그야말로 이제 공익을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땅한 매뉴얼이 있고 규율이 있는데 그걸 전부 이제 무시하고 할 수는 없겠죠. 수박 민원 사례처럼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들의 요구도 각양각색입니다. 본인만 후원을 연결해달라.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뭐 후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연결하는데 본인이 가장 제일 어려우니까 나 먼저 해달라. 그러면서 이거 안 도와주면 자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일단 전화를 받으면 이제 욕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년아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내 세금 갖고 월급 받는 주제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따위로 일을 하느냐부터 해서 정말 심하게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악성 민원은 최근 폭언 폭행의 형태에서 진화해 보다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C씨. 행정 절차로 인해 민원인과 마찰을 빚었지만 무혐의로 끝이 났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또 다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왔는데 또 찾아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1년에 한 20-30건 정도 그렇게 민원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한두 시간씩 언쟁을 하고 가니까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아래 것들 대하듯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윽박 지르시거나 뭐라고 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면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겠다. 다양한 악성 민원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의 소중한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가슴도 두근댈 걸 때도 있고 심리적으로 미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러려고 내가 이제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 하루에 몇 번씩 받고 나면 이게 손발이 좀 떨리면서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그런 욕을 들으면 인간적인 모욕감 때문에도 이게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정말로 공무원을 그만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분들이 거의 타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많이 무너진 상태로 상담실에 오셔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악성 민원은 총 51,833건 발생했는데요. 2018년과 비교해 약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미약해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데요. 본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좀 선처를 구한다든지 합의 요청을 하면은 또 이것도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초범 합의 요건 이런 부분들이 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매뉴얼상 있는 부분을 각 기관에서 지키지 않아도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고발이나 하는 부분을 기관과 기관장의 선의에 기대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희망을 잃고 퇴사하는 경우가 매우 지금 많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2030 젊은 세대 공무원의 퇴사자는 2022년 11,067명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또 악성 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도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법령 시행을 통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의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지난 4월 12일 조치원읍 민원인의 흉기난동 사건 발생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은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제지할 수 있고 자기 업무를 대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